날았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게 그전까지 날던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황충이 되면 약간 흑화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흑화예요. 이가 항상 제일 곤충의 미스테리였어요. 그래요? 이가 어디에 속할까? 그러니까 정체가 뭘까? 필리핀 상당히 무너졌는데 이거 왜 무너졌어 하고서 막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홍게임. 아 진짜요? 네. 종이 너무 많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미지의 곤충인데요.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힘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프랭크 MC 황사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화와 과학을 넘나드는 곤충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현실처럼 만들어주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과학드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 웹툰 작가 갈로아 작가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고 곤충 연구하는 갈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어떤 연구 주로 하고 계세요? 지금요? 곱등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꼽등이에 무엇을 연구하시죠? 곱등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연구를 몇 번 하긴 했는데요. 네. 그거를 더 스케일 확장해서 화석도 이용하고 유전체도 이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얘네 뭐 형태부터 생물지리학부터 다양한 을 총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꼽등이가 달랐나요, 생긴 게? 생물 다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걔네 역사가 제일 오래된 여치예요. 한 1억 5천만 년쯤 됐고 딱 봐도 되게 원시적이다 생기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봤을 때 딱 네. 곱등이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원시적인 게 생긴 게 있지 하고 막 하고 바로 집에 가져와서 키웠거든요. 날개도 없고 그다음에 그쵸. 엉덩이에 이렇게 기장 털이 길게 나 있어요. 그 메뚜기는 보통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더 긴 더듬이라든가 굉장히 원시적이죠. 네. 이미 지금 몰랐던 얘기를 벌써부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몰랐던 곤충 얘기 많이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좀 춥진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너무 어떠셨어요? 추웠어요. 그래서 손난로를 사가지고 몸에 무장을 하고 왔어요. 보통 약간 추우면 하늘 맑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미세먼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좀 안개 낀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뿌에서 막 잘 안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곤충들은 마스크도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걔네도 아프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오. 네. 그래요? 어떻게 일단은 뿌옇잖아요. 네. 실제로 걔네들도 그런 시각적인 차단이 발생한다 하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다니는 애들은 시각 영향이 있다 해서 비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화학으로 소통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페로몬으로. 그런 애들도 공기 중에 많은 미세먼지가 있는 거는 또 화학 소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비행 자체라든가 아니면은 방향 감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짝짓기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네. 우리뿐 아니라 곤충들도 미세먼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곤충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다방면에서 해볼 텐데요. 이제 지구 생물 중에 곤충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몇 종 정도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 학명 붙이고 이렇게 등록된 곤충 수가 한 100만 종 정도? 그렇습니다. 네, 100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구상 모든 동물 중에서 곤충이 제일 많을걸요. 아마 75% 정도? 그렇죠. 네. 그렇죠. 한 80% 정도 되고 또 곤충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딱정벌레라서 그래요? 네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곤충책 보면은 80만 종이라 써져 있거든요. 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 그 타자기로 써져 있는 거 보면 80만 종 돼 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도 초에 좀 컬러 나온 거 보면은 90만 종이다. 요즘 논 보면 대놓고 100만 종이다 써져 있고 계속 근데 곤충이 막 늘어나잖아요. 더 있을 것 기록들. 같아요. 더 그러니까요. 있겠죠. 아마 네. 지금 100만 종이라 하지만은 네. 많게 잡으면은 3천만 종은 더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죠. 그럼 매년 너무 어느 차이 정도 발견돼요? 하루에 6종 넘게 하루에요? 막 넘게 얘기를 하고요. 논문 하나에 막 450종 신종 이렇게 보고되기도 해요. 논문 하나에 400종. 그러면 이제 네. 학명을 지을 때 이거 이름 짓는 것도 일이겠다. 그니까요. 그냥 그것도 다 번역하고 솔직히 그냥 나라마다. 그 슬램덩크 번역할 때 그 번역가분이 그 자기 졸업생 이름 썼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 졸업장 펼쳐놓고 그 친구 이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전문가 아니어도 이제 보통 사람들도 우연히 잡았는데 자기가 잡은 게 신종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도. 그 되게 재밌는 예시가 그 코스타리카에 그 곤충 트랩을 설치해두고 1년간 바코딩이라 해서 특정 유전자 부분만 이제 동정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만 몇 종이 나왔는데 한 2%만 우리가 아는 종이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그렇게 많이요? 종이고. 1년이요? 네네네.
대박이다. 이제 곤충 진짜 종류도 많고 사실 역사도 엄청 길잖아요. 그 꼽등이만 해도 1억 5천. 근데 곤충 한 4억 년 넘었죠. 네. 4억.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걔네가 이어져 왔다는 건데 네. 걔네만의 생존 전략이 있을까요? 사실 그게 곤충 강이라는 그룹 자체가 워낙 큰 그룹이니까는 4억 년이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00만 종이나 있었던 건 좀 특이하죠. 그러게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는 비행인 것 같아요. 다 날 수가 있어. 또 네. 작잖아요. 작아서. 작은데 나니까. 작고 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곤충이 절지동물이거든요. 바다에만 생물이 있었을 때 네. 삼엽충이 엄청 많잖아요. 네. 삼엽충이 가장 원시적인 절지동물 중 하나예요. 걔네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절지동물이 딱딱한 껍데기 외골격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너무 성공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고 딱딱한 외골격이 있게 성공했기 때문에 절지동물이 할 때 성공했는데 거기서 파생된 게 곤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딱딱한 게 최고인데 거기서 날개까지 달았어요. 날았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게 그 전까지 날던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걔네가 처음이에요. 네, 걔네가 처음이에요. 어. 그러니까는 전 지구에 X, Y축만 있다가 혼자 Z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날아가고. 그쵸.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예전에 곤충연대인가 그런 책을 읽었었는데 네. 거기서 그 책을 쓰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완전 변태하는 곤충이 훨씬 더 성공을 했대요. 근데 그쵸.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제 완전 변태의 그 과정을 가졌을 경우에는 그 애벌레랑 성충이 먹는 먹이 자원이 확연히 달라서 경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비는 꿀을 빨지만 나비 애벌레는 이파리를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 단계마다 다 달라서. 네,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완전 변태 곤충이 훨씬 더 지구상에 굉장히 번성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변태 곤충이 오늘날 곤충이 거의 85%를 차지해요. 오, 진짜 많네요. 말씀해주신 이유도 있고 막 번데기나 애벌레 이 시기 때는 어디 땅에 들어가 있거나 어디 나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되게 안전하게 한번 대피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겨울이 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되게 이상한 급변한 상황에서도 일단은 어떤 안전처가 있고 그리고 각 시기가 전문화가 돼 있는 게 확실히 어떤 생존의 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개체 이제 종류도 많고 또 역사도 어마무시하게 또 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보다 생존 이제 본능이나 적응력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프랭크에서 해볼 상상은 만약 인류가 사라진다면 이 지구를 지배할 곤충 탑5를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만약에 인류가 지구에서 싹 사라진다면 곤충이 제 지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곤충들이 얼마나 살아남고 또 막강할지를 상상을 해볼 텐데요. 먼저 갈루아 작가님이 꼽으신 5위 곤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5위는 파리를 꼽았습니다. 파리요? 네. 이게 인간이 이게 싹 사라졌는지 인간이 갑자기 턱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싹 사라지면은 그 수많은 인간이 이제 만들었던 음식물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뭐 먹을 것들 고기 이런 것들이 썩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썩으면서 수많은 파리들이 들끓 것 같아요. 파리 자체 뭔가 힘보다는 걔네 그 분해자로서의 분해로. 역할들. 애초에 파리가 엄청나게 저평가된 곤충 중 하나예요. 그 곤충의 빅4라고 하거든요. 코뿔아 남자처럼 왠지 F4 같긴 하지만 빅4라고 딱정벌레, 그다음에 나비, 벌, 파리인데요. 그래서 파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고 연구자도 항상 부족하다라고 파리 학자들 얘기하는데 파리 진짜 기괴한 거 많거든요. 막 딱정벌레처럼 등갑이 있는 데도 있고 막 뿌리 있는 데도 파리가요? 있고.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수컷끼리 막 사슴벌레처럼 막 싸우고 대박이다. 팔로 막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 진짜요? 딱 한 종류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는 그런 뭐 똥파리나 그러니까 금파리 같은 그쪽인데. 그런 파리 하나인데. 네. 한 오. 십만 정도 되는데 몇십만 정도 있을 거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너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파리가 200 몇 개 과가 돼요. 근데 그 200 몇 개 과를 하나하나 연구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파리는 언제나 그 종이 너무 많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미지의 곤충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파리들이 뭐 들끓 것이다.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힘이 저는 있을 거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이제 초반에 그런 분해자의 네. 역할로서 이제 파리 얘기해 주셨고 과학드림이 오거든요. 저는 메뚜기. 메뚜기. 네, 왜냐면 그 인간이 사라지면 농작물을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작물에 농약을 칠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주로 먹는 곤충들이 누구냐 하면 메뚜기가 일단 떠오를 네. 것 같고, 근데 메뚜기라는 게 좀 특이한 게 얘네들이 좁은 공간 안에 여러 마리가 모이기 시작하면은 황충이라고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요. 식성도 변하고 해서 네네. 떼지어 몰려다니거든요. 아, 메뚜기 색깔이 변하는. 네,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영문도 아마 다를 거예요. 그냥 메뚜기가 푸른색 메뚜기는 그래스호퍼라고 부르고 이 노랗게 변한 애들은 로커스트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색깔이 변해서 떼지어 몰려다니는데 이게 떼가 그냥 떼가 아니고 개체 수가 거의 수십에서 수백억 마리들이 몰려다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을 때는 1제곱킬로미터 안에 거의 8천만 마리가 몰려다니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몰려다니면서 농작물을 여기서 다 먹어치우고 또 옮겨서 다 먹어치우고 이동거리도 어마무시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메뚜기 떼가 저기 남아메리카까지 날아간 사례도 있거든요. 대서양 건너서. 안 쉬고요? 안 쉬고 론스톱으로 갔죠. 그렇죠. 예, 맞아요. 체력이 엄청나네. 그 정도로 이제 이동 속도나 이동 거리도 어마무시해서 인간들이 남긴 농작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거를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굉장히 번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웅장하네요. 예, 근데 얘네들이 막 변하면은 그 자기들끼리도 잡아먹는데요. 네, 자기 잘 그렇죠. 먹어요. 예, 진짜요? 예, 그렇게 황충으로 변하면 동종포식을 해가지고 배고픔을 달래고, 그럼 황충이 되면 약간 흑화하는 거예요? 예, 맞아, 흑화해요. 그 재밌는 건 뇌도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뇌도 네. 커지고 면역도 바뀌고 네. 왜냐면 몰려다니다 보면 그 전염병에 취약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겠네. 면역 체계도 바뀌고 근데 재밌는 거 알도 적게 납니다. 아, 알이 적게 나요? 네, 왜냐면 알 많이 나면 밑도 끝도 없이 변할 거 아니에요. 아, 자연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 되는구나. 알아서 자연적으로. 네. 이 황충 떼로 무리를 지으면 하루에 13만 톤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 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하루 쌀 생산량이 1만 톤이거든요. 네. 이 메뚜기 황충대가 먹는 게 하루에 13만 ton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로커스트가 불탄 자리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번 휩쓸고 가면은 불탄 것 같다고. 아, 아니 근데 얘네들은 그럼 뭘로 막지? 저 약이 있나요? 아 그래서 네. 얘네가 한번 들끓면은 이제 약충들이 딱 떼어나서 약충들이 띡띡 하면서 걸어 다녀요. 어. 몇 주가 지나면 날개를 달고 막 날아다니거든요. 네. 그거 날기 전에 잡아야 돼요. 왜냐면 날면 날면 끝이구나 그때는. 밑도 끝도 없이 커지고 저 참새만 해요. 버드 그래스하퍼라 부르듯이. 그래서 조그만 약충 때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떴다 하면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아프리카 그냥. 곳곳에 이제 그 다 약을 상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헬기 떠가지고 비행기 떠가지고 무한 죽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건 국가가 안 하고 그저 UN FAO에서 아프리카를 집중적으로 그 컨트롤해 줍니다. 그 몰려다니는 거 생각하면 약간 그 지배할 수 있겠다는 좀 상상은 네, 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제 5위로 파리랑 메뚜기 짚어주셨고요. 바로 4위 어떤 거 꼽으셨어요? 바위 전 흰개미일 것 같습니다. 흰개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라진 이제 세계를 생각하면 이제 항상 생각해볼 재밌는 상황이 우리의 무수한 이제 도시가 이제 빌딩의 숲이 이제 진짜 숲으로 점점 천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볼 수 네. 있겠는데요. 건축 자재, 목재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분해자로서 이제 대표적인 흰개미들이 엄청 많지 않을까. 그 흰개미가 이제 목재 네, 이런 것들 다 다 갈아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네. 종이도 먹죠. 종이도 먹고 네. 어. 그런 적도 있어요. 막 인도 같은 데서 ATM 돈 뽑았는데 흰개미가 뭐 네? 진짜요? 흰개미가 들어가지고 돈벌레네. 네,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라져서 나중에 이제 은행 금고에서 흰개미가 막 화먹고 있고 완전 SF다. 우리가 네. 어떻게 빼갈 새도 없이 걔네가 네. 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미래를 상상해봐. 그래서 흰개미의 또 세상 4위로 그럴 수 꼽아봤습니다. 있겠네요. 그 재작년에 근데 강남에도 흰개미 나왔었잖아요. 근데 원래 한국에 없지 않아요? 강남이랑 창원에 마른 나무 흰개미가 나왔죠. 그게 아, 미국에 사는 애들인데요. 우리나라 흰개미는 다 젖은 나무에 사는 흰개미들인데요. 걔네들은 이제 마른 나무에 살아요. 그러니까는 젖지 않는 되게 마른 나무를 파먹고 사는 흰개미들인데 걔네가 좀 전 세계에 이미 퍼지는 종이라서 항상 저거 막 목재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겠다라고 항상 이제 모니터링을 네네. 하던 나중에 떴다 해가지고 바로 가서 사람들이 잡은 거죠. 그럼 이미 어쨌든 우리나라에 한번 보였다는 거는 어딘가에 좀 자리를 잡았을 무조건. 수도 그러라고 있겠네요. 하지만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분들을 믿어보겠습니다. 과학드림님의 4위. 저도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신기한 거는 이게 겹쳐요. 아 그래요? 저도 흰개미인가요? 4위에 흰개미예요. 근데 사실은 얘네가 원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할 텐데 흰 개미라서 이제 개미에 속하는 곤충은 아니고요. 개미인 아마- 줄 알았어. 아마 바퀴목에 속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개미는 벌목에 속해서 완전 네. 족보가 좀 다른 애들인데 제가 봤던 기사 중에 2024년에 필리핀 성당이 무너졌는데
이거 왜 무너졌어 하고서 막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흰개미. 아 진짜요? 네. 개미가 그냥 먹어서 갑자기 기둥을 아예 다 갉아 먹어서 오. 2층 발코니 쪽이었나 거기가 완전 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건축물을 파괴하는 속도나 그 범위가 엄청 넓어서 파괴왕이네요. 얘네는 이제 무조건 번성할 것 같다. 네, 흰개미는 이제 5위보다는 우리가 좀 더 겁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3위 들어볼 텐데요. 우리 이제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곤충 3위 뭐가 있을까요? 3위를 제가 아까 과학님이 말씀해 주신 메뚜기. 아, 또 겹치나요? 역시 겹치죠. 아, 그럼 메뚜기는 좀 같은 이유로 아니요, 좀 다른 게 좀 네. 달라요. 아까 이제 흰개미에서 이어지는데요. 네. 흰개미가 만약에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빌딩 숲이 사라지면은 이제 새로운 평원에서 천이가 시작된다 생각을 해요. 아. 우리는 초원이 있으면은 절대 놔두지 않거든요. 평지다? 치워. 그러니까 그렇죠. 평지다? 뭔가 해요. 근데 네. 이제 도시화가 되면 항상 평지에 있는 곤충이 많이 사라졌어요. 뭐 우리나라에 또 메뚜기 멸종위기종 있어요. 그 뚱보주름 메뚜기라고. 그다음에 쇳덩굴이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쇳덩굴이도 네. 평지에 살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에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짚어서 숲을 가꾸잖아요. 근데 평지가 필요한 곤충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평지가 생기면 네. 평지 곤충들의 세계가 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메뚜기. 아, 그럼 메뚜기가 평지에서 어떻게 초원. 초원을 위주로 새로 이제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천이가 처음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나무 막 이런 게 아니라 새로 자라나는 풀들, 새로 자라나는 식물들이 되게 싱그러운, 되게 연약하고 되게 즙도 많은 되게 맛있는 풀들이 난단 말이죠. 오히려 프레시한 환경으로 프레시한 환경들. 그걸 먹는 좋아하는 곤충이 또 따로 있어요. 아. 그 중 하나가 메뚜기. 3위로 이제 메뚜기, 아까 좀 겹치긴 하지만 메뚜기 네네. 나왔고요. 또 3위 어떤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약간 변칙적인 거를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한번 꼬아볼까?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사라지면 번성할 곤충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서 인간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사라질 녀석. 아, 그냥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인간과 같이 네, 그래서 꼽았던 게 머릿니예요, 머리. 그 머릿니를 보면은 이렇게 잡아서 바닥에 올려놓으면 잘 못 기어다녀요. 그래서 실제로 머릿니는 인간의 머리털만 잘 기어다니거든요. 이 발이 좀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네. 여기 이렇게 잘 기어다니는데 얘네가 인간이 사라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머릿니도 죽는다. 아, 예, 그렇군요. 인간이 없어지니까. 이는 근데 종류가 뭐예요? 이가 항상 제일 곤충의 미스테리였어요. 어, 이가 어디에 속할까? 그러니까 정체가 뭘까? 이? 그냥 머릿니라고만 알지. 아니요, 진드기는 저 거미 쪽에 속하고요. 지금 다드미벌레라고 있는데요. 다드미벌레라고 저 식물에 되게 조금 붙어 있는 이상한 해충이 있거든요. 걔네랑 같은 한 그룹인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변태라는 곤충 있잖아요. 네. 그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어떤 이상한 애들이거든요.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씹는 입도 있고 빠는 입도 있는 어떤 그 그룹에서 빨면서 기생하면서 날개도 없고 이상한 애들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복합적인, 네. 굉장히 어려운 친구네요. 근데 저 이가. 이도 참 좋아하는 게 항상 어디 어린이 방송 이런 데 나가면 그 막 나중에 뭐 어떤 곤충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거 질문하면 항상 마음속으로 이. 왜 이해요? 왜냐면은 곤충의 세계는 너무나도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고 생존의 투쟁이고 먹고 살기 어렵다. 네. 뭐 그래서 이제 하면 이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인간은 절대 멸종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한 삶을. 이것만 꽉 붙잡고만 있으면은 난 절대 죽지 않을 거 하잖아요. 근데 이가 재밌는 게 이게 그 고인류학 연구, 그러니까 인류의 그 뭔가 진화사를 연구할 때도 좀 중요한데 그 인류가 그쵸. 처음 언제 옷을 입기 시작했냐를 연구할 때 이제 머릿니에서 몸니가 언제 그쵸. 처음 분화됐나를 오.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한 17만 년인가 15만 년 전에 분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인류도 뭐 그때쯤에 뭔가를 만들어 입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근데 거죠. 그런 흔적 어떻게 알아요? 그 그- 옛날 거를? 그것도 유전체 분석해서 네, 하는 거죠. 유전체 네, 분석. 네. 되게 오래된 그 옷은 당연히 썩어서 기록이 안 남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옷에 대한 흔적은 바늘이었어요. 물고기 가시를 아. 이렇게 구멍을 넣어서 한 바늘인데 그 아까 말씀해주신 몸니랑 머리니 분화 흔적도 충분히 그 옷에 대한 그 증거가 되죠. 원래는 다 털이어서 이렇게 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머리는 머리니가 되고 몸니는 몸니가 되고. 왜 머릿니에서 몸니로 갔을까? 네. 여기에 너무 많아서.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옷으로 누군가는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서식지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인들은 진짜 머리 더럽게 간지러웠겠다. 그래도 이는 되게 잘했어요. 왜냐면 사람한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곤충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인간과 함께, 그러니까 휴먼 코인을 탄 곤충은 아마 영원할 거라 생각해요. 어쩌다 보니까 또 이 이 얘기까지 얘기에서. 이제 인간과 함께 사라질 또 이 일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이제 벌써 또 2위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곤충이 지배를 할지 2위는 어떤 거 꼽으셨어요? 저는 2위를 항상 최강 곤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재미없지만 항상 꼽게 되는 개미를 개미. 이럴 것 같습니다. 개미 또 클래식하죠. 클래식하죠. 네. 왜냐하면 항상 성공한 애에서 성공하는 게 네.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런 지배력을 갖는 데는 그 월등한 개체 수가 있을까요? 숲뿐만 아니라 일단은 네. 지금까지 성공하는 거라 말씀드린 뭐 파리, 메뚜기, 그다음에 뭐 흰개미 이런 애들을 일단 다 개미들이 맛있게 먹지 않을까. 그 대부분 침입종 곤충 중에 개미가 손꼽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아르헨티나 개미, 노랑 미친 개미. 네, 맞아요. 붉은 개미. 뭐 어떤 섬에 어떤 동물이 멸종해가고 있어. 뭐 때문이야? 찾아보면 또 개미. 개미. 아.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개미가 먹어 치우는 게 굉장히 잡식인가 보네요. 그 식성이 좀 정해진 애들도 있어요. 뭐 누구는 씨앗 안 먹고 누구는 씨앗 먹고 누구는 고기를 좋아하고 있긴 하지만은 확실히 근데 이제 침입한 애들은 확실히 좀 잡식에다가 뭐 다 잘 먹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먹어치운 양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은 남미에 있는 저 농사 짓는 개미들, 입군 개미라 부르는 애들 보면은 살짝 해충이죠. 하루 만에 나무 하나를 그냥 이파리 다 잘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버섯 농사를 짓는데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어마어마하죠. 개미 하면 생각나는 게 이렇게 되게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곤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개체 수가 많은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진짜 물리적으로 힘, 파워가 센 애들이 더 유리할지 뭐가 더 쓸 저는 것 같아요? 둘 다 아닐 것 같고 개미나 벌처럼 사회성을 갖춘 곤충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 그룹 잘하는. 약간 조직력이 뛰어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초유기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전체 군집 전체가 하나의 생명처럼 움직이는 그런 종들이 좀 번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곤충 사회에서 실제로 물리적인 힘이 센 거는 네.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을까요? 쓸모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헤라클레스 양수풍뎅이 얘를 보면은 그 힘이 어떤 강력한 뭔가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뭐 포식자인 새에 대항하거나 이 정도지 큰 생존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별로 안 중요한가 네, 보네요. 오히려 앞서 말씀해주신 분업화, 다양성 그게 한 그 종 내에서 어떤 그 개미처럼 카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곤충 내에서 생태적 다양성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오늘 분산 투자라 얘기하듯이 곤충도 다양한 사실 곤충이 성공한 건 다양성이 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양성이 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미가 성공한 이유도 사실 그 여왕개미는 생식만 하고 일개미는 일하고 일개미에서도 일하고 싸우고 지키고 이런 식으로 분업화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비결이 아닐까. 과학드림님의 2위는 저요? 2위요? 뭔가요?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생곤충이 번성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곤충이 분명히 많아지긴 할 텐데 네. 곤충이 많아진 만큼 그 곤충이 또 기생하는 곤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인간이 멸종하면 바퀴벌레가 뭐 번성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바퀴벌레에 기생을 하는 곤충이 있어요.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능쟁이벌이라고 해서 바퀴벌레 안에 알을 낳고 그 알이 바퀴벌레의 몸을 먹어가면서 나중에 바퀴벌레 머리를 뚫고 나오는 뭐 이런 기생곤충들이 있는데 인간이 멸종하면 그래 곤충이 번성해. 그럼 곤충 중에서도 그 곤충들 틈을 파고들고 있는 기생곤충이 번성하지 않을까? 뭐 기생말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생곤충이 득세할 것 같다. 근데 진짜 걔네는 뭐 누가 지배를 하더라도 다 붙어 있는 거니까 네, 걔네가 맞아요. 거의 최강일 수도 그쵸. 있겠네요. 곤충의 세계가 폭발하고 다양해질 수만큼 기생곤충도 그만큼 더 다양해질 것 같고요. 진짜 신기해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거미에 이제 알을 낳는 기생곤충이 있는데 그 알이 그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행동을 조절을 해요. 거미가 거미줄을 이상하게 치게끔 해서 뭐 새한테 잘 발견되지 않게끔 한다던가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기생곤충들도 있어서 좀 무서운데요? 조종하는 게? 네, 들어가 보면 그냥 신기합니다. 거미를 우리가 빠뜨리고 있었어요. 곤충을 되게 좋아하지만 항상 그 약간
이단자처럼 항상 거미의 우수성을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거미 굉장하지. 곤충은 막 날개 달고 막 별걸 다 막 팔 길고 이러는데 막 최근에 나왔는데 벌이 막 손이 막 이래요. 이런 거 나오는데 하여튼 별걸 다 하는데 거미는 딱 심플하게 팔 8개로 모든 걸 다 해. 거미가 그쵸, 가장 걔네는 완전한 형태를 찾은 게 아닐까? 거기서 뭔가 변한 게 없어요. 그죠. 거기서 모든 걸 다 해서 거미가 굉장한 거 아닐까 항상 마음속에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미가 곤충 종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닌가 보네요. 아, 네, 거미 곤충 아니죠. 곤충은 다리 6개, 근데 거미 다리 8개. 아, 그래서- 다리 차이로 이제 저희가 좀 그쵸. 구분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곤충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곤충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지만은 마음속 어디 한 구석에 아 그 거미의 거미도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벌써 저희 2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네. 드디어 1위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만약에 진짜 인간이 사라지면 이 세계를, 이 지구를 지배할 곤충이 뭘지 1위를 들어보겠습니다. 갈로아 작가님의 1위 뭔가요? 악랄하게도 모기를 갖고 왔습니다. 아, 모기요. 왜냐하면 모기에 수천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 우리 인간의 사람 피를 빠는 모기는 한 13종 몇 종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라지면은 열 몇 종은 좀 힘들겠죠. 물론 걔네들도 인간 피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피를 빨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그 수천 종의 모기는 굉장히 다양한 동물의 피를 빱니다. 동물의 피를 빨고 뭐 새의 피를 빨고 깨구리 피 빨고요. 뱀, 도마뱀 피를 빨기도 하고요. 심지어 지렁이 피도 빨아요.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 다 빨아요. 모기들은. 그러니까 다 주력하는 그 종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모기마다. 네, 모기들은. 그리고 모기 넘어서 그냥 아예 흡혈, 파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파리에 속하니까요. 흡혈, 파리로 넘어가면은 아예 그냥 곤충들 피를 빨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곤충들 피를 빨고 있어요. 와. 그래서 뭐든 빨게 많아요. 그래서 곤충이 증가하면은 뭐 흡혈 곤충들은 기생 곤충처럼 굉장히 성공할 것 같고요. 애초에 사람이 사라지면은 곤충뿐만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다른 동물들도 굉장히 성공하겠죠. 그러면은 걔네를 또 걔네를 또 파는 아. 수많은 모기들이 맞다. 번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가 다시 돌아오면은 모기의 세상이 다시 오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생존하는 것만 보면 사실 모기가 제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모기도 많고 하니까. 네. 갈로아 작가님의 1위는 모기로 이제 들어봤고요. 과학드림님의 1위 뭐가 지배할까요? 저는 갈로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미요. 아, 네, 개미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개미 또 1위인 이유는 아, 뭔가요? 그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아르헨티나 개미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아마 부산이었나? 에서 발견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땅 속에서 짝짓기를 하고요. 네. 바로 그 엄마 개미 옆에 굴을 트거든요. 또 손녀 개미가 또 바로 그 옆에 굴을 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초군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거의 그 6,000km. 6,000kg요? 상상이 안 될 와. 정도로 번식해 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개미들이 얘뿐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지구를 누가 가장 빨리 정복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도 이제 개미가 물론 많긴 한데 인간이 사라지면 더 빠르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방해 요소가 없으니까 그냥 쭉쭉쭉쭉 네, 이어나가면 딱히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르헨티나 개미는 사실 지금 이미 정복 중이 아닌가. 그렇죠. 지금 아르헨티나 개미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6,000km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예 지금 저 유라시아 대륙의 아르헨티나 개미 군체가 아마 한 군체가 아닐까. 아, 전체 퍼져 있는 게.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아르헨티나 개미 있듯이 남미 기원이긴 한데 걔네가 프랑스 뭐 이런 데서 퍼져가지고 쭉 퍼졌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냥 같은 집안 아닌가. 네, 이제 인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지구를 지배할 곤충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사람은 아직 살아있지만 지구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네. 제일 먼저 사라질 법한 곤충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인간이 있다는 네, 그냥 이 환경 변화 속에서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고 있을 만한 그런 곤충이 있을까요? 저는 제 필명 갈루아벌레라는 곤충을 사왔는데요. 네, 그게 지금 같은 겨울에 돌아다니는 곤충이에요. 그 무슨 종류예요? 그 갈루아라는 그냥, 아, 그냥 갈루아가 메뚜기 막 나비 막 있잖아요. 네. 딱정벌레 갈루아 그냥 곤충이 이름이 딱 있어요. 갈루아벌레구나. 네, 아예 독립적인 곤충인데 되게 내가 빙하기 때 적응했어요. 그러니까 빙하기 때 수많은 곤충들이 되게 안전하게 잘 그냥 버티고 있는데 갈루아는 지금이니 하면서 이제 날개도 버리고 거기에 적응했다가 네. 잘못한 거죠. 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막 지금은 이제 고산지대나 동굴이나 이런 데에서 막 연맹하고 있어요. 추운 데서만 연맹하고 있어요. 겨울에만 나와서 활동하고. 근데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사라지겠죠.
아, 그리고 그렇게 빙하기 때 적응한 수많은 유존 동물들, 렐릭들이 이제 오늘날 뭐 피난처라 부를 만한, 레퓨지라 부를 만한 그런 데 좀 잔존해 있는데 네. 뭐 동굴, 고산지대 그런 애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곤충이 뭐 사라질 걱정까지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저희 얘기 들어보셨을 때는 네. 어떤 게 가장 그럴싸해요? 어떤 곤충이? 인간이 사라졌을 때 번성할. 근데 다 이제 각각의 역할이 많아서 네. 지금 다 오이들이 이제 오황으로 이렇게 다 역할이 좀 있을 것 같긴 저도 한데. 이게 순위라기보단 뭔가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굳이 꼽자면 일단 근데 다 1위가 확실히 개미도 이제 개미 나름의 네. 그게 있고 모기는 또 여기저기 붙어서 피 빨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1위가 뭐 괜히 1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곤충이 훨씬 더 이제 복잡하고 또 생존력도 얼마나 강한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상상 이프랭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상상을 과학으로 풀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